북한에서 군 생활도 2년 넘게 하셨으면 북한 군인들의 그 실상을 아실 것 같은데. 군대 가기 전에는 사실 사상에 대해서 좀 반항하는 그런 게 좀 많았었거든요. 그 김실과 사상에 반대하는? 네, 뭐 우리 원수님 뭐 그 어쩌고 하게 되면 진짜 막말 개소리 하네 하면서 이렇게 친구들끼리 개소리 하네 하면서 야 그딴 게 어디 있어 하면서 약간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군대를 딱 갔는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2016년도에 한국에 온 박영찬입니다. 현재 국민대학교에 재학 중이고요. 소프트웨어학부를 전공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 여기 대학교 다니고 계시잖아요. 네. 어떠세요? 학교 다니는 게 힘들기도 한데 또 배우면서 느끼는 것도 많고, 제가 어릴 적부터 배우기를 많이 알아야 뭘 해도 잘 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열심히 배우고 있습니다. 친구들이 저보다 대부분 1살, 2살 정도 어립니다. 동기들이. 그리고 나이가 같은 친구들도 꽤 많은데 저희는 그 군 면제다 보니까 군대를 안 가서 군대 갔다 온 친구들이랑 만나다 보니까 그 친구들이랑은 나이가 대부분 다 비슷합니다. 북한 학교랑 비교하면 한국 학교는 어떤 것 같으세요? 되게 자유롭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북한 학교에서는 제가 고등학교까지 졸업했는데 고등학교 때 자유라는 게 없거든요. 사실 수업 시간에 뭐 제가 화장실 가고 싶다 하게 되면 여기는 조용히 가서 다녀오면 되잖아요. 북한에서는 꼭 손 들고 다녀와도 되냐고 물어보고 승인받고 나가야 됩니다. 또 여기는 사실 수업 끝나면 제가 할 수 있는 일 하면 되잖아요. 근데 북한은 꼭 끝나게 되면 학교 일정에 맞춰서 뭐 다 하고 저녁 한 뭐 5시, 6시 돼야 집을 가는 형식이거든요. 그런 게 좀 차이가 심한 것 같습니다. 일단 자유가 좀 차이가 있습니다. 북한에서도 이렇게 공차고 좀 운동 좀 해보셨어요? 아, 네. 축구도 많이 하고 농구도 많이 하고 배구도 많이 했었는데 축구는 거의 매일같이 했었습니다. 어릴 때. 북한에서 축구하다가 다치거나 이러면은 병원이 있긴 한데 약간 인맥이 있어야 가서 바로바로 진료를 받을 수 있거든요. 저희 집 자주 오시는 분이 그 병원 과장하시는 분이 있어가지고 그분한테서 이렇게 발목 붙이면 침 있잖아요. 큰 침으로 이렇게 찍어가지고 피를 뽑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부은 자리에다가 침을 이렇게 찍어서 부항으로 이렇게 그 독피를 뽑아내면 며칠 있으면 이렇게 그 자자앉더라고요. 아, 한의학적으로 좀 네, 맞습니다. 북한 학교 다니면서 들었던 한국에 대한 소문이 있었을까요? 어릴 때는 당국에서 뭐 한국 가면 뭐 북한 사람들만 이렇게 가둬놓고 생활하게 한다, 자유로움이 없이 그냥 그 뭐 어떤 한 지역에다가 이렇게 몰아놓고 거기에서 나오지도 못하고 들어가지도 못한다, 그런 식으로 교육했던 거를 기억하고, 그리고 좀 커서는 막 한국 영화도 접하고 뭐 이런 그 미디어들 보면서 다 거짓말인 걸 알죠. 머리가 커지면서. 한국 미디어를 보면서 네. 그런 거 몰래 보다가 걸리면은 아, 네, 그렇죠. 큰일 나죠. 큰일 나는데 예전이랑 다르게 제가 했을 때는 어딘간에서는 좀 다 봐주는 편이고, 약간 예를 들어서 약간 대표로 처벌받는다고 해야 되나? 본보기? 네, 본보기로 이렇게 한두 명이 처벌받고, 그러니까 뭐 100명이 걸렸으면 100명이 다 처벌받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냥 그중에서 좀 힘이 있고 하게 되면 안 받고, 힘이 있어도 또 그 본보기에 또 잘못 걸리게 되면 처벌받는 경우도 많고. 북한에도 꽃이 있잖아요. 네. 근데 꽃을 네. 이렇게 막 선물해 주거나 이러진 못한다고 들었거든요. 그 선물하는 문화가 있긴 한데 꽃선물 잘 못 받긴 하는데, 그래도 그걸 그러니까 영화에서나 드라마에서 보고 활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뭐 영화에서 봤는데 뭐 어떤 영화 드라마 대사에서라든가 뭐 남자 주인공이 여자 주인공한테 꽃을 주는데 그 장면이 멋있다 하게 되면 여자친구가 생기던가 아니면 그러면 꽃 선물해주고, 그다음에 저 같은 경우에는 또 어머니한테 어머니 생일 때 꽃을 한번 줘본 적이 있긴 한데 욕만 먹었습니다. 쓸데없는 거라고. 왜 욕먹어요? 북한에서는 선물이 좀 활용성 있는 선물을 추구하는 편입니다. 꽃같이 약간 일회성이 거는 쓸데가 없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이렇게 사용하고 버려야 되니까. 근데 예를 들게 되면 뭐 옷이라든가 뭐 양말이라든가 이런 거는 그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걸 또 좀 추구하는 편입니다. 북한에서 학교 다니면서 식사 어떻게 하셨어요? 집이랑 학교가 가까우면 집 가서 밥을 먹고요, 점심에는. 그러고 집이랑 좀 먼 친구들은 이렇게
곽밥 거기에서는 벤또를 싼다고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곽밥 하잖아요. 도시락 맞습니다. 도시락 같은 거기다가 집 밥이랑 뭐 집에 있는 반찬들 이렇게 싸가지고 학교에서 와서 먹습니다. 친구들이 이렇게 또 많은 친구들이 또 싸우면 같이 이렇게 나눠 먹고 또 그 재미에 집이 가까워도 그 도시락을 싸갖고 오는 친구들이 많았었습니다. 학교에서 주는 게 아니라 도시락을 싸오는군요. 학교에서는 그런 그러니까 식당 자체가 없거니와 그런 시스템 자체가 없습니다. 출신 성분이나 가족 그 생활 수준에 따라 도시락이 다 다르겠네요. 네, 맞습니다. 대표 음식은 뭐 감자 반찬이라든가 아니면 그 인조고기라고 혹시 아시나요? 네, 그 인조고기 반찬이라든가 아니면 뭐 사는 집 친구들은 뭐 계란 이렇게 후라이해서 가져오던가 아니면 뭐 소세지를 구워서 가져오던가 한 주일에 6일을 학교 가는데 6일 동안 1년 내내 살아가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대충 집에 있는 걸 집에서 먹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가 복지관. 와, 학교가 되게 넓네요. 네. 대부분 교양 수업이랑 약간 일반적인 수업은 다 여기서 하는 편입니다. 저희가 있을 때도 핸드폰이 있긴 했었는데 그렇게 막 발달할 정도는 아니었었고 그래도 같은 반에서 한 반에서 한 뭐 10명? 많으면 10명 정도는 핸드폰이 있는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 반이 60명 정도 되었던 걸 기억하는데 한 10명 정도. 근데 그렇게 소통수단이 그게 없어도 자전거 타고 만나러 가고 또 자동차 타고 만나러 오고 그 거리가 좀 멀기는 하는데 그때는 그거 힘든 거 몰랐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본부관. 한국에서는 네. 학교들이 이렇게 국기를 개항하잖아요. 북한에서는 공화국기인가? 그거 하나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깃발 걸려 있는 거는 그 공화국기 하나고 그다음에 교실마다 네, 그 사람들 자. 어렸을 때부터 아주 그 사람들에 대한 교육을 많이 하잖아요. 네. 깨지는 순간이 있었나요? 깨지는 순간이 옥매여 살았다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한 번도. 근데 그러니까 한국에 와서 느끼는 것보다 살다 보니까 이게 누가 나한테 와서 이게 자유야 하고 말해서 내가 아는 것보다 살다 보니까 이런 게 자유였구나 라고 생각하는 시기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 시기에 그 전에는 좀 힘든 것들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러니까 내가 할 일이라든가 뭐 해야 될 거 정해주고 그대로 하면 됐었는데 여기 와서는 본인이 스스로 해야 되고 알아서 해야 되고 못 챙기면 내가 손해고 못하면 아무튼 나만 손해를 보는 거예요, 그냥.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조금 많이 힘들었습니다. 실례지만 그럼 한국에는 어떻게 오신 거예요? 한국에는 부모님 따라왔거든요. 그러니까 현재는 제가 한국에 혼자 살고 있고요. 부모님은 그러니까 다 돌아가셨고 저만 지금 한국에 살고 있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몰랐어요. 아닙니다. 막 심각하고 그런 얘기 아닙니다. 어떠세요? 혼자 사시면서 취미 같은 거 있으세요? 저는 취미로는 사실 게임도 좋아하고 그리고 운동도 좋아하고 축구하는 것도 좋아하고 네. 오늘은 어떤 강의 들으셨어요? 제가 지금 4학년이어가지고 학점이 조금 모자라거든요. 그래가지고 전공 과목만 듣고 있습니다. 전부 다 전공만 듣고 있습니다. 북한에서 장애인이라고 하면 되게 천대받는다고 들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여기에서는 약간 장애인 주차장도 이렇게 따로 되어 있고 장애인을 위한 뭐 엘리베이터라든가 아무튼 장애인을 위한 이렇게 복지라든가 길에도 보게 되면 이렇게 보도블록도 되어 있잖아요. 근데 북한은 사실 장애인은 사실 사회에서 거의 약간 매장 수준으로 약간 멸시하고 약간 천대하는 느낌이 좀 많이 듭니다. 저희 가방에는 그냥 필기도구랑 노트북이랑 아이패드, 이게 제가 소프트웨어 학부다 보니까 적는 거랑 그다음에 코딩하는 게 있어야 돼가지고. 와, 진짜 전문가 포스 나는데요? 아닙니다. 북한에서 이런 드라마나 영화 이런 거를 한국 거를 몰래 볼 때 노트북이나 이런 데서 좀 USB를 꽂아서 한다고 들었는데 네, 맞습니다. 그렇게 보셨어요? 네, 그렇게 보고 그렇게 이렇게 복사해서 오고 그냥 노트북은 거기에서 활용한다는 수단이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그러니까 여러 가지 활용 방법이 다 있잖아요. 뭐 컴퓨터 가지고 뭐 인터넷에 접속해서 뭐 자료 수집한다던가 뭐 활용해서 뭐 새로운 걸 만든다던가 하는 개념이잖아요. 근데 북한에서의 노트북은 약간 용어를 복사해주고 진짜 여기에서 약간 여기로 생각하면 뭐라고 해야지? 컴퓨터 활용하는 거 그게 기초를 배우는 정도.
라고 생각합니다. 한 2000년도 때 노트북을 여기에서는 사실 2010년 전 노트북을 찾기 찾으면 있겠지만 아무튼 10년 전에 노트북 찾기 힘들잖아요. 근데 거기에서는 한 96년 네? 진짜요? 네, 그 이렇게 어떤 컴퓨터는 이렇게 크다만 컴퓨터 있잖아요. 이렇게 큰 거요. 네. 이만한 거. 두꺼운 거 막. 그 화면도 이렇게 뒤로 이렇게 삐 나온 컴퓨터 그 테이블 있잖아요. 화면에 모니터 그런 거 말고도 뭐 델, 뭐 삼성 그리고 핑크패드 네 있는데 그게 다 옛날 모델 진짜 오래된 모델. 근데 그거 한글 버전이 안 깔려서 그러니까 다 영어로 된 그게 운영체제가 여기서는 지금 윈도우 뭐 10, 11 쓰고 있잖아요. 네, 윈도우 뭐 97 네, 그런 거를 썼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낡은 노트북도 거기서는 귀하거든요, 사실. 아, 지금 커피 드시러 오신 거예요? 네. 밤마다 커피를 파는 키오스크가 있어서 이런 것도 있고 또 그 편의점도 있고 그러니까 하루에 한 2잔, 3잔 꼭 마시는 것 같습니다. 커피를 안 마시게 되면 집중력도 좀 많이 떨어지는 것 같고 제가 컴퓨터 앞에 오래 앉아 있다 보니까 되게 피곤하거든요. 커피를 마시게 되면 좀 그나마 나아지는 것 같고 근데 또 제가 카페에 오게 되면 마시는 음료가 커피밖에 없습니다. 이제 그러면은 졸업하시고 나서 계획이 있으신가요? 저는 개발자가 목표거든요. 자신 있는 거는 웹 개발. 자신 있다기보다는 잘할 수 있는 거는 웹 개발이고요. 배우진 않았는데 그래픽 쪽도 좀 배워보고 싶고 일단은 웹 개발이나 앱 개발 정도 그걸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북한에서는 이렇게 정해준다고 알고 있거든요. 배치한다, 직업을. 네, 맞습니다. 대부분 다 뭐 대학을 졸업해서 직장을 얻던가 아니면 고등학교 졸업해서 뭐 대학을 가든가 아니면 군대를 가든가 아니면 직업을 얻던가 그거는 다 정해져서 가는 거예요. 북한이었으면 지금 군인이네요. 그 고등학교 졸업하고 저는 군대를 갔다가 거기 군복무 하다가 왔습니다. 군복무 하다가 탈북하신 거예요? 군복무 도중에 휴가를 받고 고향에 오다가 부모님이랑 같이 넘어왔습니다. 군대는 2년 6개월, 2년 조금 넘게 했었던 것 같습니다. 북한에서 군 생활도 2년 넘게 하셨으면 북한 군인들의 그 실상을 아실 것 같은데 군대 가기 전에는 사실 사상에 대해서 좀 반항하는 그런 게 좀 많았었거든요. 그 김실과 사상에 반대하는 네, 뭐 우리 원수님 뭐 그 어쩌고 하게 되면 진짜 막말 개소리 하네 하면서 이렇게 친구들끼리 개소리 하네 하면서 야 그딴 게 어디 있어 하면서 약간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군대를 딱 갔는데요. 제가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거 다 겪었거든요. 군대 가러 가서 군대를 딱 가니까 신병훈련소로 갔는데 거기에서 막 밤새 얼차려 시키고 그러니까 철봉대 이렇게 매달려 놓고 말 안 들으면 밤에 이렇게 불러내가지고 이렇게 모둠에 때리고 다글로 이렇게 때리고 훈련도 너무 힘들고 그리고 훈련도 훈련인데 훈련 또 끝나게 되면 그 작업 잔작업 시키고 막 농사일 하고 또 석탄 그런 것도 이렇게 빚어가지고 구멍탄인가 이런 것도 만들고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거기서 또 이게 군대에서는 밥을 주는데 밥 양이 적지도 않고 많지도 않습니다. 근데 이게 사람이라는 게 밥만 먹어서 살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기름 끼는 것도 먹어야 되고 그래도 저희 집이 어릴 때 못 살던 집이 아니었어가지고 그래도 먹고 싶은 거 먹으면서 살았거든요. 근데 군대를 가니까 진짜 온 내장에 있는 기름이 다 없고 그냥 담백한 느낌? 네, 깡냉이 밥에 미역국이라던가 시래죽국 아니면 김치랑 아니면 뭐 무 반찬 같은 거 아무튼 그 고기에 대한 그런 게 하나도 없었어요. 제가 고기를 좀 좋아했었거든요. 선군 정치라고 하잖아요. 군인들을 먼저 생각하는 게 약간 선군 정치라고 하는데 오히려 군대 가기 전에 더 잘 드셨었네요. 네, 군대에서는 사실 그 사회보다 더 자유가 없거든요, 사실. 왜냐하면 내 주머니 혹시나 돈이 있어도 저기 나가서 사 먹을 수도 있잖아, 밖에 나가서. 군대에서는 그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밤에 도둑질도 하고 하는데 잘 먹지 못하잖아요. 결론적으로는 잘 먹지 못하는데 그런 친구들한테 누가 와가지고 고깃덩어리라든가 아니면 맛있는 거 하나 뚝 주면 그게 얼마나 고마워하는지 아세요? 저희가 맨날 잘 못 먹고 그러다가 갑자기 김씨 일가가 뭐 선물 보내줬다고 예를 들면 도루메기 혹시 아시나요? 도루메기요. 은어인가? 그런 고기가 있는데 그런 고기 한 마리씩 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얼마나 고마운지 아세요?
그거 하나에. 네, 그게 비유를 하자면 진짜 굶은 개한테 누가 와가지고 이렇게 먹을 거 하나 쭉 주게 되면 그게 주인인가 따라가잖아요. 그런 느낌인 거예요. 그리고 아침 저녁으로 그 뭐 10대 원칙이랑 주체상 강령 뭐 그런 거 이렇게 읽고 막 토론하게 하거든요, 군대에서. 근데 그런 생활을 이렇게 하다 보면 저는 군대 가기 전에는 김씨 그쪽 사상에 대해서 다 거짓말이라는 생각으로 갖고 살았었는데 믿지도 않고 그냥. 근데 군대를 한번 가니까 완전히 빨갱이 되더라고요. 생각이 바뀌더라고요, 이게. 나는 군인이고 진짜 좀 오글거리긴 하는데 조국을 지켜야 되고 우리 원수님 지켜야 되고 약간 내가 여기서 지켜야 뭐 우리 부모님도 이렇게 좀 살아있고 약간 그런 정치 그런 걸 좀 많이 영향을 받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더라고요. 한국 군인이 됐다면 어떤 보직을 하고 싶으세요? 제가 어릴 적 꿈이 군단장이 꿈이었습니다. 군단장. 네, 어릴 때 항상 꿈이 군단장 되는 거였습니다. 여기서는 혹시나 내가 군인을 한다게 되면 축전사 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집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네, 수업이 오전에 제가 오전 9시부터 했거든요.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수업을 하는데 쭉 이렇게 이어서 있습니다. 4개 과목이. 피곤하시겠네요. 근데 그렇게 오전 수업을 들어야 오후에 제가 뭐 취미생활을 하던 뭐 제가 할 수 있는 거 할 수 있어서 촬영하느라 고생했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